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경매 신청할 때 집행권원이 되는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먼저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경매란 압류해서 환가해가지고 배당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기를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현금화시키는 절차를 환가 절차라 해요. 그래서 현금화시켜서 어떻게 채권자들에게 관련 법에 따라 배당해주는, 배분해주는 이 절차가 배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매란 압류해서 환가해가지고 배당해주는 절차다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신청 채권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눠지는데요. 임의경매는 집행권 없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라고 하는데요. 담보권은 건전권, 저당권, 질권, 공유월 분할, 그러면 유치권, 소유권 전체 전세권, 담보가 등기, 이것으로 해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임의경매라 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무 때나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를 하고요. 강제경매는 이행 판결문에 준하는 집행권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권이라는 것은 공정증서나 지급명령, 그리고 소액심판결정문, 조정조서, 판결문, 제소전, 하해조서, 인락조서 등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집행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요, 자,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약서를 가지고 공정을 받게 됩니다. 법원 앞에 가면 공정사무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정이라는 것은 이 계약서가 확실하다, 확정적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갚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요. 갑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하게 되는데, 그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을의 재산을 파악해서 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2022년도에 경매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공정은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은 2022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2018년도에 건전당 1억이 설정이 되어 있고, 19년도에 건전당 1억이 설정이 되어 있고, 2022년도 압류 1억이 되어 있고, 2022년도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3억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 하는 문제입니다. 공정은 16년도에 받았는데 결국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먼저 18년도 건전당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왜? 이것은 건전당은 물건이고 이게 공정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에서 무조건 물건이 이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전당이 1억이 배당이 되고요, 또 19년도 건전당이 또 1억이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압류와 2022년 이 공정 증서 가지고 경매 신청한 갑이 안분해서 우리 채권끼리는 안분하게 됩니다. 남은 1억 가지고 5천 이렇게 균등하게 금액 비율을 이렇게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건정 설정하지 절대로 공정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강의할 때 20대 우리 학생이 여자분이신데요, 두 분이 강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참 젊은 분들이 배울 때는 저는 참 기특하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강의하면서 공정받지 마라, 공정받지 마라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나중에 인사할 때 학생들 뭐 하세요? 그러니까 공정사무실 다닌다 하더라고요. 공정사무실 다니는 학생들을 앞에다가 놓고 공정받지 마라, 공정받지 마라 하니까 참 제가 머쓱한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괜찮다면서 직원이니까 특별히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1억 공정받는데 자기들이 32만 5천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금액은 건전당 설정 비용이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점은 법원 앞에 공정받으러 갔느냐, 아니면 등기소에 건전당 설정하러 갔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배당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받지 말고 뭐해라, 건전당을 반드시 꼭 설정해라 하는 거,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집행권은 공정증서와 소액심판결정문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집행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소전 하해조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하위조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소송하기 전에 당사자가 하해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민사 단독 판사 앞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 가서 행해지는 하해라 그러는데요. 주로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이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소전 하위조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기록하여 법원에 하위 신청을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위가 성립되면 법원이 하위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하위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냐? 바로 명도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 근원에서 강제 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의 소송상 하해나 청구의 인나 등으로 해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전 하위조서를 미리 하게 되면 바로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조서 필요성한 경우는요, 1년 차임의 총합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보증금은 2천만 원인데 월세는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달만, 10개월만 결국 보증금, 차임을 내지 않게 되면 결국 보증금을 다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도 소송 진행하고 나서 강제집행하게 되면 시간이 최대 거의 2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지나고 나서는 월세를 깔 수가 없는, 깔 금액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적을 때 이 제소전 하위조서를 해놓게 되면 바로 명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종이 있죠. 뭐 고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든지 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보관 장소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금전적 가치가 없는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으면 압류해가지고 동상경매 진행해서 비용을 청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금전적 가치 없이 물건들만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항토 찜질방 같은 경우에 보면 항토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 금전적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돈을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제소전 하위조서를 해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전 하위조서를 통해서 강제집행할 때는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는데요.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는 민사 집행과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문 신청할 때 반드시 위반 화해 조항이 어떤 조항이냐 명시를 해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였는지 아니면 협의를 시도한 이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3개월 연체됐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원칙에 내용 증명이나 문자, 기타 등등 이런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가 없으면 집행문 부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소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소요 기간은 최소 결국 1개월에서 7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반드시 협의를 시도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집행문을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매입하고 나서 경매에 이 물건을 경매에 낙찰받았습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해서 토지만 낙찰받아가지고 건물 200만 원 주고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해서 제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습니다. 매도 가격은 10억이 됐었어요. 평당 2,400만원에서 38평이다 보니까 한 8억 7천이 되고요. 그래서 건물가까지 해서 한 10억에 매도 가격 내놨었고요. 그리고 임대차로 내놨는데 이 매각은 되지 않고 임대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보증금 1,000억만원에 월세 2억만원 이렇게 돼서 월세가 200만원 되는데 보증금은 1,000원밖에 안 되니까 결국 7개월만 지나게 되면 보증금이 다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소전 하회 조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소전 하회 조서를 해주기로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나서 임대를 이렇게 놨던 거예요. 그래서 재소전 하회 조서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문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보면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그리고 하회 조항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 보면 위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어디에다가 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1, 2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 1, 신청 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목록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하회 조항에서 따로 이렇게 다시 프린트를 해서 확대시켜 가지고 하회 조항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니까 재소전 하회 기일 통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2일 날 10시 30분에 법정 45호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지가 온 거예요. 기일이 지정이 된 겁니다. 이날 반드시 당사자는 출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에게 확인해서 이날 꼭 참석해 달라 라고 통지도 하고요. 확인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변호사가 하든지 아니면 법인의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라는 어떤 증명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의 등기부 등본하고 그 다음에 인감 찍힌 위임장 하고 직업 명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족 같으면 가족관계부 증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본인 아니면 가족이 해야 됩니다. 제3자의 것을 해주게 대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이날 반드시 당사자는 참석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사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소전 하회 해가지고 제1단독 돼 있으면서 사무관 돼 있고요. 그리고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하회 조서 해가지고 이렇게 통지가 된 거예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석했다. 각 출석, 피신청인 대표자 출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회 조항이 있습니다. 하회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한 거하고 판사님이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회 조항들이 있고요. 신청인 표시 이렇게 돼 있고 신청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원인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정본입니다 해서 대구지방법원 2023년 1월 23일 날 확정돼서 통지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한 내용하고 법원에서 하회 한 조항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면요. 먼저 피신청인과 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이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신청 원인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삭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을 같으면서 추가된 것이 민법 614조 적용대상 부속물은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일체를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를 하고 원상 회복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보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민법 646조의 내용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에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유익비 청구에 되겠죠.
유익배에 대해서 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결국 뭐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사항이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철거한 후 목적물을 원상 복구한 상태로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 상태로 신청에 즉시 명도한다. 이 내용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거한 후 목적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청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명이기 때문에 신청인들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명도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항 같은 경우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 건물에 대하여 권리금, 영업권, 유익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때 같은 청구한 내용이죠. 근데 판사님이 이렇게 또 첨부를 시켰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인보호법 제10조의 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뭐냐? 권리금 해수기회보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와서 임대인님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임대인은 안 돼 라고 못한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금 해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은 똑같습니다. 피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을 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바로 1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했을 경우에 보증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해 비용은 각자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하해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갖춰놓고 만약에 이 조항에 의해서 위반하게 되면 조항을 명시해서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결국 뭐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제 지분이 5분의 2, 국가가 5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그 어떤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기가 난감한 거예요. 현 상태를 유지하자. 그랬고, 저도 정당 권리자 아니냐. 이 전체를 경매 신청해 달라고 저는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하해 권고 결정을 한 거예요. 시간을 한 15일 정도 딱 주고 나서 이 안에 하해 이의가 없으면 하해 권고 결정해서 이것을 해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제가 경매 신청을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해 권고 결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하해 권고를 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재소전 하해 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재소전 하해 조서는 뭐냐? 소송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가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소전 하해를 한 것이고,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이 하해 권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뭐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품을 위한 형식적 경매해서 제가 전체를 낙찰받아가지고 처리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소전 하해 조서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재소전 하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계약할 때 이걸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재소전 하해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단독으로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재소전 하해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을 해서 판사님 앞에서 하해를 해야 됩니다. 판사님께서 정당한,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들은 삭제하고
정정해서 이렇게 재소전 하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작성을 하고요. 시간이 한 1개월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재소전 하의 조서가 정벌이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이 재소전 하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아까 어떻게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서 집행문 부여받을 때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바로 집행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부터 한 7개월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연체가 됐다, 그럼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유가원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소전 하에 조서를 해놓게 되면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제자분들 중에 월세를 1년치, 2년치 못 받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소전 하에 조서를 딱 해놓게 되면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절차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저런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그런 임대인이 투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재소전 하에 조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맡기게 되면 보통 비용이 10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알게 되면 이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자세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